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운명을 감정하는 운명 분석가 디마지오입니다. 오늘은 홍연주님의 사주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주님의 사주를 전체적인 공개로 허락을 해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바로 그 이슬입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이신 연주님은 음양오 행상, 참이슬은 아니시고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래서 이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을 명리학에선 수중기나 또는 안개로 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중기나 안개도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방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번엔 사주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자가 바로 이슬이신 연주님이고 계수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이슬인 이 계수가 태어난 계절은 폭염의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풀잎에 맺히는 동시에 폭염의 열기로 인하여 곧바로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 되면 이슬은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슬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흐물흐물한 기체인 이슬은 본인 스스로는 고체처럼 확실한 형체를 갖출 수 없으므로 어떠한 물체에 닿아서 착상을 해야만 이슬의 본분을 완수할 수 있는 운명이라서 그러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이치상 오늘도 지구상에는 이슬의 분신이 되는 수많은 기체들은 고체가 되어 빨리 형체를 얻고 싶어 분주하게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컷의 정자들이 난자와 결합을 이룬 뒤 형체를 얻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경쟁자를 따돌리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수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기댈 곳이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슬의 성질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착상된 이슬을 폭염으로부터 증발됨을 막아주려면 무엇이 있어야만 좋겠습니까?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쇠는 커다란 나무를 만나면 즉시 톱이나 도끼로 변하여 나무를 쳐서 쓰러뜨리지만 그 반면 물을 만나면 펌프로 변하여 물을 도와주는 행동을 합니다. 연주님이 이슬이므로 이 무쇠는 연주님을 보자마자 트랜스포머처럼 순식간에 펌프로 변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한일 자동 펌프로 말입니다. 아참, 연주님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셔서 한일 자동 펌프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꼭 한일 자동 펌프가 아니더라도 연주님에겐 물을 도와주는 이러한 펌프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주님 사주에서 펌프가 되는 글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바로 펌프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글자를 금이라고 읽고요. 아울러 연주님의 사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펌프입니다. 이 펌프의 호수를 연결하여 이런 식으로 연주님이신 이슬을 향해 물줄기를 뿌려만 준다면 뜨거운 여름의 폭염으로 금방이라도 증발할 것 같았던 이슬은 졸지에 친구나 동료들이 많아지는 격이 되어서 쉽게 증발하지 않는 강력한 이슬이 되는 이치입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실 줄로 여깁니다. 겸손함은 물론 언제나 신중하시고 스마일을 머금으신 스마일 연주님? 지금부터는 연주님이 이 펌프를 연주님의 운명상 어떻게 쓰셔야만 되는 옵션인지와 사주 속에는 이 펌프가 암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님은 오장육부가 대체로 차고 냉한 태음인이시니 열을 발생시키는 밀가루로 제조된 라면도 아마 즐기실 것입니다. 근데 인스턴트 식품은 너무 좋아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당부를 드리는지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느낌 아실 것입니다. 저도 라면은 심하게 좋아해봐서 느낌 아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라면도 이 그림처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사주도 라면처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펌프가 되는 이 글자인 경금은 사주의 이름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세워졌으니 사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글자는 너무나도 유명한 라면 이름이고 농심라면 회사에서 신라면이라는 타이틀로 쓰는 매울 신자입니다. 이 글자를 명리학에선 신, 금, 이라고 읽습니다. 신금은 연주님의 사주 간판이 되는 현판인 동시에 날카로운 바늘입니다. 즉, 연주님은 바늘과 흡사한 이름을 얻으신 사주이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선 치밀하고 예리하심은 물론이며 108단쯤 되는 눈치를 탑재하고 계신 점이 운명상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제가 연주님이랑 핸드폰으로 통화를 했을 때 저에게 영화 적벽대전은 보셨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나오는 제갈 공명도 바로 연주님처럼 눈치가 108단인 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금성무가 제갈 공명 역할을 맡았기에 한층 더 빛이 난 적벽대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배우인 금성무도 연주님과 제갈 공명처럼 바늘을 현판으로 쓰는 눈치 108단 사주이니 금성무가 맡은 제갈 공명 역할은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LTE폰보다 더 빠르고 바늘처럼 예리한 108단의 눈치란 과연 무엇을 칭하는 것일까요? 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리학 육친법 용어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편인이라고 쓰는 말입니다. 편인을 한문으로 적으면 치우칠 편자에다 도장인자로 적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편 저 편을 들지 말라고 할 때 쓰는 편자이고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 편식을 하지 마라고 할 때 쓰는 편자입니다. 인자는 문서나 서류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도장인자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연주님의 사주 현판에 적힌 이름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편인격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편인격이란 글자의 그 위에는 고집센 사주라는 의미가 담긴 신왕사주라는 글자도 조그맣게 적혀 있기도 하네요. 잘 보이십니까? 신왕이라는 말은 몸 신자에 왕성할 왕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연주님이신 사주의 몸이 여성적인 성질이 아니라 기질 자체가 남성처럼 강하고 왕성하다는 말입니다. 연주님의 사주 타이틀 이름이 된 편인은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처럼 팔방미인은 물론 부엉이나 올빼미에 해당하는 야행성도 같은 세트로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해 뜨면 눈꺼풀이 무겁고 해 지면 눈꺼풀이 가벼운 올빼미라 밤에만 활동하는 운명이므로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에버리지나 결과물을 요구하는 중요한 미션은 가급적 깊은 한밤중으로 시간대를 절충하셔야만 연주님의 능력을 100% 발휘하실 것입니다. 항상 생각에 빠지길 좋아하시는 연주님.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국지 속의 제갈 공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들고 적들과 교전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길 수 있는 계책만을 세워서 유비 관우 장비에게 일러주거나 또는 아군 병사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책을 적용합니다. 연주님도 이 제갈 공명처럼 그렇게 작전만 짜셔야지 재주나 힘도 함께 쓰시려고 한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불명예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전략가로만 남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문관적인 스타일이 있고 무관적인 스타일이 있는데요. 연주님은 침착 신중한 인품이시긴 하지만 싸움닭과 같은 무관의 갑옷을 입고 계시므로 심히 염려되어 노파심에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 반드시 전략가로만 남으셔야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 명리학에서
12등분으로 이루어진 12신살로 보면 신금인 이 글자, 편인은 도화살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면 필수적으로 이 도화살이 있어야 성공합니다만 연주님은 파워가 넘치는 신왕한 사주라서 이 도화살을 연예인처럼 쓰시려고 한다면 전혀 발전하지 않는 운명이라는 사실도 밑줄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사업적인 로비스트와 같은 연예인으로 이 도화살을 쓰신다면 그 부분은 크게 성공하실 것입니다. 단, 연주님만의 이기적인 이익을 도모하신다거나 범죄 또는 윤리를 저버리시는 길을 가신다면 과거에 로비스트 린다 김이 끝판에 당했던 것처럼 연주님도 그대로 똑같이 당하실 것이고 흐름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니 언제나 안팎이 투명하신 유리처럼 사셔야 한다는 부분도 하늘의 천명처럼 새기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운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조했던 이펌프라는 경금 말입니다. 이펌프는 속칭 떼거리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우연히 동시다발적 떼거리로 만나는 날은 그날은 뭔가 하늘의 계시가 있는 날임을 본능적으로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 속에는 장차 연주님과 길을 같이 갈 유비, 관우, 장비가 있는 확률은 물론 미래의 남편감을 소개시켜줄 귀하신 분이 계실 확률마저도 대단히 크므로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주님, 제갈 공명이 평생 주군으로 모셨던 총나라의 왕인 유비는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제갈 공명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갈 공명은 스스로의 운명이 왕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비에게 거듭하여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유비의 아들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유비의 아들은 비록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제갈 공명은 유비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유비의 어리석은 아들에게도 변함없는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결국 유비가 세운 나라는 얼마 못 가 멸망하고 제갈 공명도 전쟁터에서 불쌍하게 죽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삼국지라서 그런 것이고요. 연주님은 제갈 공명처럼 그런 불쌍한 운명은 결코 아니시니 제갈 공명처럼 한결같이 주군을 받든다는 마음으로만 사시면 스포트라이트는 연주님만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주군을 받든다는 말이 남자들만이 꼭 해야 하는 옵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주님이 하늘께 받으신 운명을 감사하게도 운명 분석가 디마지오가 대신 해석하여 드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연주님의 운명 분석을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저에게 감정을 받으신 모든 분들의 자료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주님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무료로 친절하게 대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메일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이메일만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명 분석가 디마지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